그럼 북한이 왜 이런 4차 핵실험까지 갔는지 북한의 속내를 한번 점검해보고 한국의 대응 정책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우리를 좀 제발 좀 봐달라. 핵국가로 인정해달라. 그런 대미 메시지가 담겼다는 걸 읽을 수 있고, 그 다음 북한의 내부에서 핵개발을 주도했던 사람, 그 1세대의 사람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옥규 차장님께 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자, 내부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북한이 왜 이렇게 도발에 가까운 4차 핵실험을 했는지 좀 내부적인 목표 중에 가장 큰 목표는 체제 결속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네. 즉 김정은 체제가 성공했다. 네. 아니다. 공포 정치로 그냥 겨우 명만 이어가고 있다. 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4차 핵실험, 그것도 수소폭탄, 이거를 김정은이가 직접 지난 12월 중순에 수소폭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홀로서기가 이제 완성됐고, 네. 김정은이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또 남북 대화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이가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대내로부터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과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공고해졌다. 네. 이런 거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대내적인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럴 법도 한 것이요. 이제 흔히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만 북한 내부에선 두 개의 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조선노동당과 장마당. 그런 것처럼 북한의 경제체제가 많이 흔들렸다고 얘기하는 건데, 동아일보 국제부의 신석고 차장 지금 패널로 나오셨는데, 동아일보의 북한학 박사신데, 신 차장이 보는 북한 내부 상황, 좀 결속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북한의 도발 사태를 북한 내부의 경제 사회적인 상황과 좀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가 나온 다음에 경제 정책만큼은 한 방향으로 왔습니다. 뭐냐면 네. 계속 장마당 시장을 풀어주고 시장 네. 메커니즘을 더 강화하고 네.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조치를 많이 취했다는 거죠. 네. 그러는 동안에 북한 내부가 지금 굉장히 아수라장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북한 사회주의가 지금은 네. 돈이 지배하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에 그런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느슨해진 북한의 사회를 좀 네. 다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런 대외적인 도발을 통해서 네. 국제사회와 강대강의 그런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네. 그것을 명분으로 주민들을 억누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물론 70년 동안 계속 해온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인민들의 낙원이라고 선전했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하게 살았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어려움을 인내해 왔지만 이 장마당 경제가 생기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좀 뭔가 강력한 것으로 좀 장악을 해보고 관심을 단대로 돌리겠다는 생각 해볼 직독한데 이런 생각을 주도한 결국 북한 내부의 강경파랄까 그런 사람일 텐데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좀 꼽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네. 지난번 통전부 네. 를 이끌었던 김양건의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양건의 네. 사망. 예. 김양건 사망하고 나서 김양건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이게 암살이냐 아니냐. 네. 그런데 김정은이 김양건의 시체의 얼굴을 만지면서 네. 정말 애도한다라는 표정을 보였으니까 네. 이거는 그냥 사고사일 것이다. 라고들 순진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 계속 어떤 북한의 상황을 보면 리제강이라고 네. 장선택과 치열하게 권력 투쟁을 했던 조직 지도부를 장악했던 사람이 있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네. 김경희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고 장선택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네. 리용실이라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면은 새벽 6시 15분에 73살 된 사람이 왜 교통사고로 죽었을까? 네. 정말 사고일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김양건을 조금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데 김양건 사망 직후에 이제 직전에 김정은이 아까 사인을 했죠. 네. 그리고 직후에 올 1월 3일 날 네. 불과 며칠 전에 시행하라. 1월 6일 날 시행하라. 라고 3일 전에 사인 또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은 결국 김양건 이 핵실험을 반대하는 반대파도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을 밀어붙이고 싶은 강경파도 있을 것이고 거의 권력 투쟁에서 강경파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앵커께서 특정 인물을 질문하셨지만은 네, 네. 지금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북한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를 지키고
핵으로 군대로 단결한 이런 국가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그 체제 유지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이 확산돼 나가고 또 불평등이 커져가는 그런 그 북한 사회 현실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핵실험을 통해서 그런 북한 내의 강경파를 또 만족시키는 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1월 8일, 그러니까 이틀 뒤면은 김정은이 생일을 맞는데 1982년생이니까 이제 만 34시 되는 건가요? 이런 이제 생일 앞두고 북한에서 뭐 잔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좀 그 생일 날짜하고 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서명한 거 두 개가 보이는데 오른쪽 거는 1월 3일로 보이는 거죠? 네, 1월 3일이라고 김정은이 쓴 서명이 보이네요. 실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생일과 연계돼 있다. 네. 당연히. 왜냐하면요, 북한에서는 생일을 우상화의 정점이 되는 날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핵심은 다 우상화로 연결된 겁니다. 네. 공포 정치도 결국 우상화 작업에 네. 장애가 되는 그런 인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일 정치의 정점 행사가 바로 수소폭탄까지 완벽하게 성공시킨 핵 보유국이다. 이런 걸로 함으로써 김정은 생일의 우상화에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반드시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좀 확대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정은이 1월 3일 날 직접 서명을 한 겁니다. 이게요, 오른쪽 위로 계속 올려 쓴 겁니다. 당 중앙은 수소탄 시험을 승인한다. 자신을 말하는 거죠, 당 중앙. 그래서 1월 3일 서명한 것까지 쭉 공개를 했습니다. 다 김정은이 철저하게 주도했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자랑한 것 같습니다. 자, 군수공업부의 보고서에 끝났음을 보고합니다에 승인한다. 단행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 모습. 자, 이게 뭐냐면은, 네. 이제, 북한이 우리에게 목함질의 도발도 하고, 네. 또 연평도 같은 데서 포격 도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재래식 공격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런 그 어떤 그 생일이나 이런 이벤트와는 관계없이, 네. 그냥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전략 무기,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 핵실험, 이런 것들은 네. 지극히 어떤 그 생일이나 이런 이벤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012년 4월 13일 날 네. 그때가 바로 2012년에 북한이 강성대국을 열어젖히겠다 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에요. 네. 그 이틀 앞에 4월 13일 날 은하 3호 발사를 했습니다. 세계 외신 기자들 다 불러다놓고 했습니다. 그렇죠. 실패했죠. 네. 대방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해 12월 12일 날 2012년 12월 12일 날 김정일 사망 5일 앞두고 네. 은하 3호를 발사를 해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 2월 12일 날 네. 또 김정일 생일 앞두고 또 핵실험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일 생일 앞두고 김정일 기일 앞두고 김일성 생일 앞두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그 이른바 어떤 그 그냥 원자폭탄 핵실험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생일 지금 올해 공휴일 아닌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빨간 날이 아니에요. 네. 그 북한 달력 보면. 그런데 김정은 생일 불과 3일 앞두고 네. 이틀 앞두고 네. 이런 수소폭탄을 실험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1970년대부터 네. 유훈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것을 나는 극대화시켜서 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내 생일이다. 네. 바로 내가 김정은이다 하는 것을 저 사인까지 보여주면서 계속 과시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요, 오늘 AP통신을 통해서 북한은 주민들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평양 거리에서 AP통신 기자가 만난 건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다 조율된 거겠죠. 승량이라고 미국을 묘사했고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종위에 수소탄을 틀어진 것은 정의당당한 우리의 조치인 것입니다. 사납게 달려드는 승량의 무리 앞에서 사냥총을 내려놓는 것은 더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진행한 수소탄 시험은 조선만당의 평화와 안정을 민주하게 수호하기 위한 자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평양 시민의 이름을 달고 했습니다만 평범한 시민으로 보기 도저히 어려운 분들이네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평양 거리의 모습입니다. 리춘희 아나운서가 수소폭탄 실험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 AP통신이 촬영했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은 이제 평양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저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정치적인 거죠. 저는 북한이 노리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 인도가 74년도에 핵실험을 할 때 운하를 뚫기 위해서 건설공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설명을 뭘 하려는가 하면
피스풀 익스플로시브, 평화적인 폭발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 죽여놓고 평화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가고 나서 한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네. 미국이 핵보유국 인도를 인정해가지고 네. 원자력 협정을 맺었어요. 바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지금 승량이 어쩌고 하면서 미국을 욕하지만 오랜 세월 지나면 핵복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자, 맨 앞에서 저 첫머리에 저희가 보내드린 저 리춘희 아나운서의 얘기 중에 우리는 절대로 핵 기술을 외부에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뭐 그 말이 얼마나 지켜질지 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만 결국 다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그 선진 이 자유민주 국가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네. 북한은 사실상 이미 테러 지원 국가로 낙인이 찍힌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테러 지원 가능성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로 국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과 관련해서 즉 WMD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지금 테러 세력들이 국제적으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러 세력들의 수중에 네. 북한이 개발한 그런 WMD가 넘어가는 네. 이전되는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돈을 받는데 필요하다면은 네. 가장 먼저 북한이 팔아먹을 무기가 바로 WMD 네. 핵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들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모든 민생이나 이런 경제보다는 여기에 주력을 할 것 같네요. 일단 뭐 간단히 저희가 추산을 해본 겁니다만 수없이 많은 돈들이 시설을 건설하고 개발하고 핵 실험하는 데 들어갔는데 일단 한 번 실험하는데 한 1,000억 이상, 1,200억에서 2,300억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 결국 북한의 자부심일 수도 있고 자신들 결속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꽤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런 돈을 대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험했지 않습니까? 저 돈을 어디서 보충해야 되잖아요. 네. 저 돈이 들어올 때는 한국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장 손쉽다. 그래서 지난 당국자회담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서 끝까지 계속 금강산 관광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도 필요하고 화해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이런 안보 위기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순위 확인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